이진동의 속터뷰 시작합니다. 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터뷰. 오늘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씨죠. 윤석열의 비상계엄 등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했을 법한데 그동안 검찰, 경찰 수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이후 김건희 씨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특종 보도한 주진우 기자 모시고 오늘 그 발언의 배경, 그 진실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주기자 라이브 가끔 보면 네. 굉장히 그 스튜디오가 좋아서 부럽던데 김어준 방송국이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주기자 라이브잖아요, 타이틀이. 아예 저기 거기서 방송 열심히 하고 취재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거기선 뭘로 불립니까? 편집위원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주기자로 할까요? 어떻게 호칭을 할까요? 그냥 주기자로 열심히. 주기자.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주기자. 소기자보다 괜찮습니다. 안 기자보단 괜찮다고 저는. 안 기자보다 낫다. 네, 그렇게 그렇긴 하네요. 생각합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계엄을 할 때 네. 윤석열이 누구하고 생각했을까? 누구하고 모의했을까? 군인 아니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 윤석열은 손살에 치던 사람이에요. 네. 면제잖아요, 면제. 네, 네. 자, 군대 얘기가 나오면은 윤석열은 야, 시끄럽다. 술이나 말아라 하고 다른 얘기 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군인들하고 이렇게 모의했다고 아니요. 근데 술은 많이 마셨잖아요, 어쨌든. 자, 근데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역할을 했을 텐데 네, 맞아요. 선배님이 그 국정원 전문가니까 저 선배님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들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으러. 아니, 그 한때 옛날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때 이제 한참 미안업에 네. 있을 때지. 지금은 이거 하도 이렇게 또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 아직 다 활동합니다.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선배님 잘 알던 그리고 그 국정원은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선수들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다시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다 선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바로 그 부분인데 네. 뭐 상당히 역할을 했을 법만 하는데 그동안에는 검찰 경찰 수사에서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오히려 뭐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등 그러니까요. 너가 없어가지고 저 홍장원한테 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이 아닐 걸로 의심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씨한테 문자 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국정원장하고 김건희하고 문자가 오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대통령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네. 부인하고 국정원장하고 뭘 네. 한다고요? 네. 아이고. 그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그 지금 압수수색은 저 비화폰 삭제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 내란 특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떤 혐의가 있나요? 비화폰은 국정원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관리는 하는데 관리는 하는데 이 비화폰 관련된 것은 국정원에서 다 만들어서 뭐 우리 취재할 보안. 때 네. 보안 관련된 거는 다 이스라엘하고 국정원에서. 미국하고 거기서 사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갖다가 쓰죠. 그렇죠. 뭐 쓰던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에서도 사오고 저 노르웨이에도 스웨덴에서도 사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비와 관련된 것은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음. 비화폰 관련돼서 물어봤고 이 부분은 김성훈이 또 통신 전문가입니다. 경호처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경호처보다는 국정원이 잘합니다. 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찌어찌 할까 그러면서 비화폰 서버를 원격으로 없앨 수 있다. 누구 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특검에서 지금 압수수색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6일 날 지금 12월 6일 날 홍장원 1차장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네. 윤석열한테 전화 받은 내용을 까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화폰 기록이 그날치 기록이 사라졌다는 건데 네. 기록이. 네. 근데 그 전후에 그 사라지기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네. 홍장원과 조태용과 윤석열이 통화를 했다. 네. 이거고 조태용과 박정준 네. 경호처장이 통화를 했다. 근데 아까 그거는 윤석열이 지시를 했을 거다. 네. 상의하거나 지시를 했을 거다. 네. 이거잖아요, 지금. 자, 홍장원과 국정원장과 차장 얘기했는데 홍장원에 대해서 자, 지금 용산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 계엄이 터졌어.
계엄이 터졌는데 한동훈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네. 바쁘게 움직이고 막 그 얘기를 하고 한동훈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한동훈이 미워 죽겠죠. 근데 그렇죠. 한동훈이 나를 뭐 잡으려고 했다, 뭐 체포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스를 홍장원으로 생각해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용- 생각했죠. 자, 그렇죠. 네, 용산에서는. 맞아요. 네. 홍장원의 부인과 한동훈의 부인 커넥션을 의심합니다. 네. 홍장원의 지금 부인하고 저기 관계가 있긴 있나 봐요. 그 진은정 변호사. 네. 네. 저기 한동훈 부인하고 네. 그 가까운 관계인가 봐요. 음.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줬다. 그래서 홍장원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죄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냐. 이 얘기를 여기서 하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국정원장하고 상의한 거 아닌가.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비화판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다가 이제 비아폰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어. 그 내용을 까니까 그러면 자료를 없애야 되는데 저 홍장훈의 증거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국정원에서 회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통화하고 나서 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기 때문에 네. 두 사이에 비화폰을 뭔가 어떻게 있죠. 해야 되냐 상의를 했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특검은- 보는 거잖아요. 특검은 특검은. 그렇게 보고 지금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 이제 16일 날 김건희 내란 특검에서 하고 네. 11일 날 최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을 먼저 했어요. 예. 이거는 안보실 회의에서 조태용 그 당시에는 안보실장이었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또 갑자기 또 특검이 압수수색한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그 경로설 이후에 있었던 그냥 VIP 경로설이 있었고요. 경로설 이후에 야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뭐지 처벌하면 누가 뭐 사단장 해먹냐 누가 대장 해먹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술 먹고도 화를 네. 내고 술 안 먹고도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먹자마자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법대로 절차대로 됐던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법을 다 무너뜨리고 야 서류 가져와. 원래 군 검찰은 조사를 해가지고 민간 그렇죠. 수사기관한테 네. 넘기게 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그 그러니까 자료를 검찰이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 그렇죠. 네, 수사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그렇죠.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군검찰한테 예전에는 군검찰한테 네. 넘겼는데 군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나 네. 검찰에 넘기게 돼 있는데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야 그거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 네. 아니 수사를 하는 거를 줬다 뺏는 거는 이거는 그치. 화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절차가 잘못됐는데 이 회의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 이게 거의 그 이 사람들이 불법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걸 놓고 지금 수사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처음에 화를 냈을 때 내고 나서 다 나가라 그러고 두 사람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네. 조태용 이제 그 당시에 안보실장. 네. 예. 그러면 조태용 안보실장도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아니 그렇죠. 음. 그렇죠. 저기 최혜병 특검에서는 네. 임기훈은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 그 한 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조태용으로 본다. 조태용 그리고 김태효로 봅니다. 네. 김태효, 조태용. 그래서 김태효를 제일 먼저 불러서 너 경로설, 경로설 맞아요. 바로 불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조태용이 잘못했다고. 김태효, 조태용이 주범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경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경로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절차가 무시됐어. 예. 그런 그 근본적인 배경은 왜 화를 내고 그렇게까지 무시됐냐. 이게 뭔가 윤석열한테 누군가가 주입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임성근 누군가 빼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네. 임성근이 뭐라고? 그게 수사의 핵심이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별 2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국방위 취재할 때 별 하나 2개들 신발 가지로 달려다니고 있잖아요. 식당에서. 용산에 가면 또 국방부 근처에 가면 별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쟤는 살려 이거를 죽었던 임성근을 왜 살리려고 했는지 진짜 멋진 해병이 움직였는지 누가 네. 움직였는지 모르네. 이상하잖아요. 이정호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군가하고 아직 그 부분은 취재가 안 된 건가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심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공개할 정도는 안 됐다는 얘기인 것 네네. 같은데. 근데 저 이명현 네. 특검이 최혜병 특검에서는 거의 지금 특정하고 누구한테 특정하고. 특정하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군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네. 여사님. 네. 뭐 그래서 그 좀 특정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제가 추론하건데 네. 윤석열이 그날 발언하면서 화냈다는 발언이 그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 책임지면 누가 사단장 해먹냐 뭐 이런 예. 거였다잖아요. 그럼 그 발언이 자기 발언이 아니고 주입시킨 사람의 발언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임성근을 구해라. 너 저 사람을 구해. 이렇게 누구한테 지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란 우두머리에 우두머리가 있는 거네요. 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네.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저 최혜병 특검도 윤석열을 넘어서 김건희를 수사해야 이 그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어느 정도는 그 아는 내용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연결을 시키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네. 최혜병 특검은 사실 좀 어려울 줄 알았잖아요. 경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김태효도 그렇고 조도 지금 불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불고 있다고 자기 살려고 계속해서 윤석열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실제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까 좀 얘기 나왔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아까 군 별자리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싫어하고 했는데 누구랑 상의했겠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계엄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을 리가 있나요? 몰랐다고 지금 하고 빠져 있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음. 윤석열은 이 세상에 네. 검사 판사가 있고 음.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니 야 제가 왜 검사를 못했어 왜 사법고시 못했어 그러니까 교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가장 똑똑하고 이 검사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들하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상의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내란에 그 대해서. 중에 그러니까 측근이 있겠죠 예, 따로. 그리고 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자 생각해 보면요,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잡을 때 구속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가장 먼저 수사하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정원이 어떻게 움직여서 나라를 기획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컨트롤 타워 내란의 머릿속 두뇌는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기획자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죠. 현재까지 기획자 없이 그걸 이제 내란 특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음. 지금 사실은 조태용한테 가긴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나 차장들에 대한 내용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검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성재, 김주현 이런 라인들, 네. 그 안과 해동. 그리고 심우정과 그 검찰 수뇌부는 어떻게 움직였고 대검에서 선관위에 가가지고 야 조금만 있으면 검찰에서 누가 온대 하면서 또 고문하고 취조하면 돼. 이런 그 세력들에 대한 내용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좀 안타까운 게 내란 특검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 내란의 기획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더디거나 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가야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저 여러 번 들었는데 네. 특검에서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전 상황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이 야당에서 이 탄핵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계엄의 원인이 된 것처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허점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비상계엄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 비상계엄 동기 이퀄 기획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주 기자가 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저는 네. 분명히 들어간다. 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속도가 더디니까 저는 더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게 중요하죠. 진짜로 네. 기획자를 잡는 게 아이 설계하고 기획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뒷 배경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도 지금 막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럼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돼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국정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동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네. 그럼 조태용하고 관련된 의혹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거 우선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건 잘 모르는데 오케이.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정원 애들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는데 움직였다고 봐야죠. 네. 움직였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 근데 지난번에 그저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비켜 나가는 거기지만 자승스님 이렇게 뭐 소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국정원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때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이상해. 이거 대공 용의점이 있어. 국정원 가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보고도 다 했을 거고. 그렇죠. 보나마나. 예. 그때도 국정원이 움직였는데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안 움직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일은 국정원한테 시켰어요. 그죠? 이거 말고도 몇몇 네.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움직인 사실은 국정원이 스님 돌아가셨는데 국정원이 왜 죽었는지 알아봐라 이걸 이게 그렇죠. 현행법상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자 별동대처럼 야 국정원이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홍장원 아저씨한테도 홍장원 네. 아저씨가 진실을 말하고 그렇지만 그 블랙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네. 이렇게 오가고 신뢰하고 서로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예.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가 조태용한테 문자 2통을 보내잖아요. 예. 그 내용 아직 안 까졌잖아요. 예. 네. 그 문자가 갔다는 것만 나왔고 예. 그 다음 날 그래서 전화했다. 예. 뭐 이것까지만 통화, 통화했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혹시 그 내용 취재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네. 그 내용하고 몇몇 그 극우 인사 태극기 인사한테 음. 국정원을 보내서 그 몇 가지 업무를 주거나 일을 시켰던 또 정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항상 이렇게 모신다고 하냐 따라다니는 정광훈 목사한테 네. 국정원 직원을 보내서 다른 얘기를 했던 그 윤석열의 그 워딩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워딩인가요? 워딩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워딩이 있었는데 그때도 자 전광훈과 윤석열 사이에도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호를 국정원에서 맡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국정원에서 분명히 전담반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 전담반 역할은 뭐예요, 정광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광훈 목사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역할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관변단체 최일선에서 저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죠. 반대쪽의 어떤 시위를 네,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일단 알박기 하고 그렇죠, 계속 알박기 자기 하고. 주장하고 옹호하고 하면서 예전에 안기부에서 그 다음에 옛날에도 국정원에서 막 세월호 모욕하면서 관변 시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제 데모하는 거. 관제 데모에 모든 최고봉을 다 모아놓은 게 정광훈 태극기 그렇죠. 세력인데 네. 그 태극기 세력을 도와준 가장 천병이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가 중간중간에 얘기해요. 윤석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국정원 얘기합니다. 작년 5월에서 7월인가 2달 사이에 김건희가 윤석열 아닙니다. 김건희가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이 가족 빼고는 정광훈 목사 1위 33번 2위 백재권 얼굴 박사 그 사람 13번 이 사람들 관저에 갔다는 사람 백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관저에. 마지막까지 관저에 있고 그 내란 이후에 내란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안 됩니다. 내란 이후에 김용현이 검찰에 이제 걸어가면서 나 검찰에서 너 출두하라 그러니까 김용현이 이진수 차장하고 전화합니다. 그럼 나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허락받고 갈게.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전화를 합니다. 백제곤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박사한테. 그 걔가 한남동에 있었고 대통령을 바꿔줬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그러네. 백제곤에 대한 수사도 안 되고 있어요. 음, 백제곤 잡아가야 됩니다. 백제권 수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게 되면 관저 의혹을 해야 되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관조옥에서 저기서도 해야 되는데 내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도 빨리 데려가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이 방송 듣고 빨리 백제권 그 빨리 수사망에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문자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조태용조차도 자기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근데 내용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죠.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나중에 까져보면 헌재도 위증이 돼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예. 내용 까져보면 기억이 안 날 일인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그것도 계엄 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그거는 국정원장 자격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바보 아니면 멍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계엄 전날 김건희하고 문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조태용과 김건희가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어도 관계가 있겠죠. 계엄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 전날 뭔가 다른 얘기라도 했겠죠. 포석을 둔다던가 다른 추정해 보건데 어떤 문자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명태균 교육하고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요? 명태균 USB.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내가 추정하건데 명태균 USB 수거해라라는 걸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수거의 어떤 특력.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전에 네,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하다니 국정원장 그것도 비선계엄 전날이잖아요. 예, 예. 너무 신기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론 넘어가죠.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취재되고 네. 뭔가 나온 다음에 또 한번 오수로 하고 아니 그 선배님이 계속 국정원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야죠. 네, 아니 굉장히 국정원.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인데 지금 다 빼놓고 네.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런 아까 국정원의 비상계에서 국정원 역할 네, 거기에 찾아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아까 김건희하고 네. 그 문자 예, 이 부분이 거기서 단초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태극기 정광 목사한테도 국정원이 개입하거나 관여했다. 여기까지 하나 더 붙여놓자고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자, 김건희 문자 그거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입수했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경위 네. 어떻게 해서 그 문자가 우리 주 기자 손에 들어왔는지 누군지는 이제 말 못하잖아요.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 그건 우리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고도 아닙니다. 음. 자,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근데 누구나 명태균이 큰 역할을 했다. 그 김건희 윤석열한테 영향력이 미쳤다는 게 나오고요. 내부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기자가 모든 언론사에서 명태균과 김건희의 목소리,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를 갖고 싶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스모킹 건이니까. 그 분명히 전화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다 그 녹음 파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본인도 있다고는 했으니까. 명태균 주변 기자들이 다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치고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누구나 얻고 싶었고 네. 해가지고 제가 창원에 가장 열심히 내려간 음. 막내 기자들보다 더 열심히 한 18번 내려갔을 어이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몇 번이나 만났어요? 거의 많이 만났죠. 음. 뭐 허탕을 치기도 했고 뭐 감옥에 가서 못 만났을 때는 그냥 네. 못 만날 때는 저기 사모님만 보고 오고 누구만 보고 친구만 보고 온 날도 많았는데 저는 그 관계는 괜찮았으나 그래도 명태균이 그 파일을 저한테는 주지 않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이게 자기를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면서 보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음. 저한테 주면 저는 까버릴 거 아닙니까? 기자면 까야죠. 당연히요. 까야죠. 그것도 지금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를 찾아다녔고요. 그 목소리와 김건희의 조선일보 얘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명태균은 안 주고요. 명태균은 조선일보를 줬고 다른 데서 제가
그럼 주 기자가 가서 한참 취재할 시점에 그 명태균 USB가 조선일보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무렵에. 자, 그 무렵에 자 마지막까지 명태균 씨는 용산한테 SOS를 쳤습니다. 나 가만히 둬. 나 조용히 있을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것은 명태균이 떠든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간의 돈 관계. 처음에는 그걸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되는 예, 거잖아요. 거기도 플러스 이준석이 술자리에서 명태균을 불어버린 거. 그 이제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네. 그래서 이게 뻥 터진 건데 그리고 칠불사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자 명태균 씨는 나 여기서 조용히 있을 테니 나 살려줘 하면서 SOS를 쳤습니다. 쳤었는데 그 내용을 USB에다 담아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보낼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 선택을 한 게 조선일보 기자였죠. 그 밖에 이렇게 이제 기자들은 취재하느라고 진치고 있는데 명태균은 안에서 녹음해갖고 USB에 담고 있었네. 그렇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내면서 나 이거 한다. 이거 스모킹 건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나올 법한 진짜 목소리. 그러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움직이려면 네. 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내용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담고 있었는데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12월 2일 날 네. 명태균의 변호사 남상권 변호사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음. 이 황금폰을 민주당 쪽에 이제 그렇죠. 내용을 국민한테 언론한테 차라리 민주당한테 주겠다. 주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2일 날인가가 그 원래 그 박주민 변호사인가요? 예, 박주민한테 오라고 한 날이었어요. 오라고 한 날이죠. 예, 그 날이. 예, 예. 그 오라고 한 날이었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계엄이 네, 터지는데 네. 이게 계엄과 직접적인 관계인지 영향을 얼마나 몇 퍼센트나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끝까지 명태균은 USB를 놓고 USB 말고 황금폰 또 있습니다. 더 많아요 지금도. 아 그거는 다 검찰에서 압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압수를 안 당했나요? 압수됐죠. 다. 다는 아니겠죠. 아 일부는 또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되게 어디 땅 속에 있던지 어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모르겠으나 자 이거 말고 자 USB가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용산에서는 이거 말고 또 있다. 또 그리고 당연히 알고. 그리고 명태균은 이제 입을 벌린다. 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게 명태균은 그 신호를 계속 보냈죠. 용산한테 보낸 거잖아요. 예.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내가 구속되면 나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뭐 그렇죠. 그 퇴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그랬으니까 했죠. 그게 신호 보내는 신호였단 보냈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보냈는데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네. 명태균 씨의 주장인데 조선일보가 이걸 가가지고 지네들이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딜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거나 조선일보에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딜을 했고 자 가져간 기자는 김땡땡 기자는 뭐 굉장히 그 알기로는 윤석열 쪽하고 굉장히 유착돼 있는 기자로 알고 있는데 세계일보에서 그러니까요. 윤석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스카우트에서 갔다. 그렇죠. 가깝다는 얘기를 듣고 스카우트했다. 뭐 윤석열이 심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되는 됐습니다. 거니까. 절대 네. 확인은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다 얘기했대요.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줬는데 이걸 가지고 갖다 주면 보도를 안 하고 갖다 줬으면 조선일보가 그렇게 밉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 사안으로. 근데 그 이후에 조선일보는 아주 없어져야 돼요. 폐간시켜야 돼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자. 명태균 그 USB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 있습니까? USB예요. USB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다가 이거 이제 윤석열한테 갖다 줘라고 전달한 그 USB. 그 USB에는 딱 두 개예요.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그 녹음 내용이네 다. 네, 그 내용이 제가 공개한 거.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줬어. 근데 그 내용 가지고 그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막 그 조선일보 통해서 전달을 받았다. 네. 그러면 뭐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건가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단속은 해야 되겠네. 이 정도 김건희 수준 목소리 아니야.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는 김건희는 그냥 사법 처리된다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알았죠. 대통령이야 뭐 일단 대통령이니까 현행법상 음. 그 소추 당하지 않는다는 건 네. 있었지만 만약에 그 목소리가 그대로 음. 나왔을 계엄이 안 된 상태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면 일단 이권하고 수사하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간다 이거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은 있었고요. 여기 플러스 김건희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걸 그렇죠. 보면 네네. 그거 거기에다 플러스 명태균한테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했죠. 아, 이건 이제 맛보기고 예. 명태균이 한번 이제 발을 들여놓아서 입 열기 시작하면 네.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때도 다른 얘기가 있었죠. 자 보세요. 누구 있었으면 천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진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명태균 있었죠. 거기다 또 얼굴 박사 있었죠.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네. 심 선생 나와요. 심 심 선생. 선생. 아직 안 나온 심 선생. 심 선생이 그 당시에 그 대선 김건희 모가지. 그랬죠. 목 예. 눌러. 네, 목 눌렀던 사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잡히자 예. 확 놀래서 목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간 사람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장면이 어딘가 네. 포착돼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심 선생 지금 잘 돌아다니다가 지금 도망갔어요. 약간 옆으로 새는 건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새는 건데 하나 물어보려고. 네. 그 당시 이제 이 목을 누르잖아요. 네. 목을 눌러서 화들짝 놀라서 들어가잖아요. 그 배경에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렇게 뭐 신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눌러주는 거다. 신기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카메라 기자들이 그때 뭐 줄리 얘기가 한참 나올 때였으니까 그때 그 언론에서는 그 김건희 얼굴을 찍으려고 했고 네. 김건희는 피하려고 했는데 엉겹결에 모가지를 눌렀겠죠. 근데 목을 누른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목을 눌러서니까 피하는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들리는 배경 설명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가 갑자기 뭐 이렇게 분출될 수 있는 그렇게 터져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눌러서 이게 제압하는 거다. 잘 모르겠어요. 그 동네는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많으니까. 근데 심 선생이 영빨이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재벌가 사람들도 굴지의 대기업에 그 안방마님이 가장 사랑하던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 그 당시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소위 말하면 대통령 부인의 목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 화면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선대려면 저기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로비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음, 건진이 음. 윤석열 저 어깨 밀면서 야 이 인사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음.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보죠. 정확하게. 그래서 건진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는지 그렇죠. 그때 무속인들이 아유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저 기자 처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술 한번 먹자 뭐 하자고 오는데 점쟁이였어요. 점쟁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자하고 연예인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마케팅하고 싶어서 네. 자기 영빨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려줘. 기사 쓰고 하나는 연예인들 데려가 다니고. 건진도 저기 이천수랑 또 발라드 가수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데 건진한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재벌가들이 많이 오니까요. 건진이 유명한 탑스타 그 남자 배우가 연락이 왔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못 만나고 영상 통화합니다. 영상 통화. 그걸로 하고 그냥 끝냅니다. 예. 그때는 건진을 만나는 데까지 돈이 한 장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번 만나려면 예. 이 한 장은 내고 만나야 된다. 이게. 그렇죠. 예. 이제 얼굴 볼 때까지요. 네. 예. 그 정도였으니 그 건진하고 그 심 선생이 그 뒤에서는 진짜 다 해먹었더라고요. 자, 건진도 지금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신선생도 곧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 그런 지금까지 이제 주 기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질까요? 아니요. 일부만 밝혀지겠죠? 네네. 아까 제 선배님하고 저하고 좀 걱정하던 게 네. 내란 특검 크고 중요한데 음.
내란의 기획 설계자가 안 나왔어요. 머리가 지금 안 나왔는데 그 부분 먼저 잡고 이렇게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 기획 설계는 내란 특검, 네. 그리고 아까 건진 김건희도. 관련되는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이렇게 또- 특검에서도 김건희가 사리사욕을 챙긴 거 돈의 출처를 쫓아가다 보면 김건희의 일과 행적들 실체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과 함께 그 비선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면 네. 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자기가 항상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특별히 저는 공천 개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 개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김영선을 공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윤상현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어느 정도 나왔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말고 더 중요했던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지방선거죠. 그때야 지방선거하고 지방선거를 하는데 재보궐선거를 하나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지방선거거든요. 지방선거죠. 네. 그때 정진석이 비대위원장이었어. 아니 네. 저 공관위원장이었고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네.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정진석은 뭐 윤석열하고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도 아니었고요. 술 네. 한두 번 먹은 적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깝지 않았어요. 근데 주기자 라이브 보니까 네.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소개해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네. 정진석은 그랬어요. 음. 저한테도 윤석열이 정진석과 권성동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도 안 하고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핵관이 돼 있더라고. 윤핵관 되고 친구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관위원장 됐을 때 그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걸 이준석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 부분이 이준석이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 어떤 부분 가면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들 명태균이 개입했던 거 명태균 개입한 거는 명태균이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인천, 서울, 강원, 충북, 뭐 대구, 경북, 경남, 부산 네. 여기까지 다 나오는 그 보수의 민낯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속도를 내면 또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데. 들어가야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16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지금 19개를 하고 있습니다. 19개 하는데 이제 안 되더라도 이걸 잘 정리해서 그렇죠. 이후에 또 수사가 돼야 돼요. 크고 중요한 거를 먼저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죠. 누군가는 지금 네. 하고 있겠죠. 가닥을 못 치면 수사를 못 해요. 이게. 아니, 그게 갈래를 쳐가면서 그렇죠. 예, 선후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력이죠. 네. 뭐 잘 알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조선일보는 근데 왜 그걸 보도를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특종인데. 그러게요. 네. 음. 조선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자들이 다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진치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보도 가치가 있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특종이 나온다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떡이 굴러 들어왔어. 그렇죠. 명태균이 그냥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갖다 전달 좀 해줘 하고 네.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내용을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봤죠. 그러니까 보고 이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봤을 거라고. 네. 그럼 보면은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무슨 딜인가 했겠죠. 음. 무슨 기사를 안 쓰고 뭘 했겠죠.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 뒷거래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기자가. 짐작하고 명태균도 의심합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예. 파악은 안 된 거다. 예. 명태균 씨는 뭘로 의심을 합니까? 그 방씨 집안이 네. 방씨 집안과 김건희의 특별한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래가 그 방씨 집안 그러니까 이거는 오너 패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김 차장이나 그 위에 있는 데스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거기는 김차 아무 그런 결정을 예. 예를 들어 주잖아요. 이거를 네. 위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했대요. 위에다 보고하면 조선일보 시스템은 일부 기자들은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는 반면에 위에 정도 되면 다 1번이 오너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 한번 갖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너의 지침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 알면은 쓰려 그러면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기자가 갖고 있을 때는 일단 쓰고 보는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줬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미 그때부터
아, 이거 보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예. 네. 자, 근데 그게 도대체 뭘 하고 거래를 했길래, 무슨 내용으로 거래를 하려고 했길래 김건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폐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 이거죠. 저도 궁금하죠. 음. 저도 그걸 취재하고 싶은데 조선일보에서 제가 보도하자마자 명예훼손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음. 아니 폐간시키겠다는 자기네들을 죽이겠다는 김건희는 빼놓고 야 니네들 폐간시킨대 이거 네. 알린 기자를 지금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소됐습니까? 모르겠어요. 고소장이 하나 서울지검에 와 있는데 아, 와 지금 있어요? 지금 타관 이송돼 가지고 김건희 특검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일보가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못 아, 들어봤어요. 그거는 타관 이송돼서 김건희 특검에 가 있는 건 주 기자를 고소한 네, 내용인가요? 고소한 내용인데 잘 됐네. 아니 저는 조선일보가 예. 고소를 하면 실체를 밝혀보자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면 잘 된 거네. 네, 잘 된 거죠. 왜냐면 특검에서 가서 그 피고소인으로 진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네. 가장 큰 언론사를 폐간시킨다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렇죠. 네. 어찌 보면 공천 개입보다 더 큰 일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간다고요? 그 협박당한 조선일보가 음. 왜 이걸 보도 안 하는지 저는 조선일보도 궁금하고 언론들도 궁금해. 이렇게 큰 일인데. 아, 이제 지금 보도가 이제 돼야죠. 근데 한참 보도하다가 식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식어서 내가 오늘 주 기자를 지금 여기 모신 게 그거거든요. 예. 아, 이게 식으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안을 안 떠오르냐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네. 그렇죠.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권력한테 지금 언론이 뭐가 저기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아, 재밌는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부정적이었어요. 아, 처음에는. 그거야. 뭐 그 내란에 대해서 친일 쿠데타에 대해서 그 환영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봐. 그런데 말입니다. 그 USB가 오고 가고 이후에는 그리고는 그 내란에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조선일보가 보여요. 저한테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뭐 이 윤석열이 바로 죽으면 안 돼, 바로 죽으면 보수한테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는 있으나 조선일보에서 저는 김건희한테 꼼짝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뭔가 뒷덜미를 잡혔다. 예. 그렇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그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조선일보 목숨 걸고서라도 폐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네. 뭔가 김건희가 그 전에 사전에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갖고 와봐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최순실 얘기를 하나만 예를 듭니다. 선배님 여기 있는데. 네. 자, 최순실과 정윤회에 대해서 보도 안 하던 국정농단을 보도 안 하던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언제부터 이제 참전을 시작하고 조선일보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끝났다. 이게 국정농단에 명확히 있었지 않습니까? 선배님이 보도한 고영태 의상실 옷 닦아꺼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런 이영선과 윤전추와 최순실 그 의상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조선일보가 저는 이 보도가 나가면 조선일보가 김건희 얘기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을 닫고 태도도 바뀌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생각하던 거와 반대로.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아, 궁금해요? 그래 찾았어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좀 알려주세요, 선배님이. 그 동네 뭐 하고 있답니까? 아, 그걸 내가 왜 알려줘?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 아시지. 그 아는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우리 주 기자가 그거는 모르네. 네. 나는 저기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하면서 이미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도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보도하고 보도 전부터 그 뭐 고난의 갈등이 심해서. 네, 그러니까 고난의 길로 이렇게 나섰죠. 그래가지고 온갖 음해를 다 당하고 예. 하여튼 조선일보는 뭔가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취재가 안 된 거네. 그 거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조선일보가 그 USB를 윤석열한테 줬다고 보는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줬어요. 전달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아니 근데 음. 잘 알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준 것까지 전달이 된 것까지 확인이 된 거죠. 네, 확인을 명태균이 했습니다. 했겠죠. 황땡땡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답니다. 명태균 그럼 이제 씨가. 전달이 됐어요. 네, 전달이 됐고 내용을. 전달이 됐어. 그러면 네. 이걸 까봤어요. 네, 저 윤석열, 김건희가 봤어. 네. 그러면 명태균한테도 화가 나지만 나한테 조선일보가 화가 그 나. 내용을
언론이 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열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언론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가 자기 비리를 취재해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갖다 주면은요. 아이고 잘했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아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뭘 요구했답니다. 뭔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화가 났대요. 아니 그러니까 선후 관계에서 그걸 예. 주면서 요구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줘놓고 예. 윤석열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뭔가 이제 딜을 한 건지.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화난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어느 지점에서 화가 격분시킨 어떻게 격발시킨 예.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USB는 아니고 예. 그 USB의 내용을 누가 왜 그건 전달하냐 이건 아니고 네. 그것과 함께 요구한 내용이 격발시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네. 격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김건희 간에는 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하자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조선일보 대해부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네.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렇게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인데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저한테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던 윤석열 검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그때 뭐였죠? 저기 세무 관련돼서 세무조사를 받고 그때 그 당시 태평양이 변호를 했는데 윤석열이 태평양 잠깐 나가서 변호사 한 시절이 할 때 있었는데 태평양 소속으로 있었는데 그때 방상훈 담당 변호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죠. 방상훈 방상훈 회장이죠 지금. 그 방상훈 회장이 여러분 변호사였죠.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석열이 평생 검사만 한 줄 아는데 중간에 한번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따라서 태평양 옷을 그만두고 로펌의 태평양에 갔어요. 소속의 변호사를 한 적이 그때 있었죠. 있었을 때 방상훈의 변호인으로 잠깐 활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상훈이 자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했었으나 특별한 관계였으나 이제 검사로 가면서 국정원 수사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수사하면서 조선일보와는 좀 반대쪽에 있었을 때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저한테 윤석열과 김건희가 좀 조선일보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을 조선일보가 띄워준다 이런 인식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거는 맞아요. 한 거는 맞는데 아니 실제적으로 조선일보는 한동훈에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요? 우호적이었죠. 띄워줬죠. 네. 그리고 윤석열 띄워준 것도 조선일보잖아요. 조선일보죠. 아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조선일보죠. 그렇죠. 대장동포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발 사주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불을 놓은 게 조선일보의 대장동.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기사가 그만큼 완성도도 없었고요. 그리고 네. 재판 과정과 내용 과정 보면 뭐 그걸 이재명이 뭘 대장동을 해가지고 다 해먹은 것처럼 조선일보가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저희 뉴스버스에 그때 고발 사주가 보도가 딱 돼서 이게 그렇죠. 불이 붙으니까 예. 맞불을 놔야 될 시점인데 네. 그 조선일보가 총대를 메고 그렇죠. 아까 얘기 어디 주간지 어디 지역 신문에 나온 걸 갖다가 예. 해서 그걸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일면에서 딱 들이써가지고 맞불을 놓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강한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조선일보는 야 모든 언론이 있는 거 조질 걸로 조지면 그거는 조질 걸로 조지면은 다 세. 근데 말이다. 조질 게 없는데도 조질 수 있는 게 그게 조선일보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세다. 조선일보는 조지겠다고 생각하면 면을 다 털어놔. 그래놓고 어제 조진 걸로 오늘 내일 또 조지고 쓰고, 내일 내일 또- 조지고 모레 조지고 똑같은 걸로 조지고 없는 걸로도 조질 수 있는 데가 조선일보야. 네. 그래서 무서워. 이 얘기했는데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런데 자 고발 사주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검사 부인 검사 부인 관련된 얘기를 막 한다고 제 사람 밉다고 이렇게 고소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줘가지고 네. 야 고발해줘. 그럼 우리가 조질게.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 시켜서 이제 다 윤석열이 한 거죠.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자체를 사유화시켜 버린 거죠. 그렇죠. 지금 검찰 개혁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선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발 사주 나오고 그다음에 대장동 나와서 지금 윤석열을 띄우고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조선일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조선일보한테 좀 뻣뻣했나 봐. 뻣뻣했나 봐. 처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딱 했는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윤석열과 윤석열이 생각하는 조선일보가 좀 달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권 잡고 나서 조선일보가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걸 좀 안 들어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옆에 하소연한 게 뭐였냐면은 조선일보가 어떤 기업 그리고 네. 정권을 잡으면 기업체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뭘 해달라, 뭘 그 굽신굽신하게 해야 되는데 얘네 이런 걸 안 해가지고 갈등이 있다.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초반에.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떤 권력에서 어떤 네 힘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달라 예. 이런 얘기였겠네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조선일보는 어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렇게 묘한 긴장이 있다가 한동훈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한동훈도 도와줬지 뭐 조선일보에서 막 띄워주더구만. 많이 띄워줬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이제 윤을 세워놨는데 윤석열이 하는 짓 보니까 안 영 되겠거든. 아니거든. 예. 그래서 아 이게 다음 권력으로 한동훈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선일보가 한동훈으로 갈아탔다는 거는 용산과 다른 데서 좀 파다했어요. 그래서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USB 나왔고 어떤 얘기를 했겠지.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는 아직 예. 많이 왔는데 대충은 꿰지는데 네. 우리가 선배님이나 저나 증거들을 모아놓고 이게 완성이 돼야 기사를 쓰잖아요. 기사를 쓰려면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썰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는 주로 이제 썰을 갖고 얘기를 아니, 근데요. 하고 기사는 근데 확인이 돼야 이제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 네. 저희는 오늘은 썰 해도 괜찮은데. 아니. 저는 유튜브에서도 썰로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어준하고 네. 이렇게 뭐 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취재한 내용 그리고 제가 확인한 내용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조선일보하고 김건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명태균 USB가 건네간 시점하고 김건희 씨가 그 발언한 시점. 네. 그 사이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언한 그 시점은 언젠가요? 아니 그 개엄 녹음 이후에 파일을 입수한 시점 말고. 개엄 이후에 얘기. 개임 이후. 12월 그러면 하순쯤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니까 어쨌든 12월이라고 본다 그러면 예. 그 USB 그 막 진치고 있을 때 기자들이 가고 명태균 취재하느라고 예. 그건 10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뭔 일이 이제 있었죠. 거래 관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뭐 예. 해줄라 근데 예. 못해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뭐 아까 촉발시킨 뭔가로 격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두 달 사이에 예. 그 시나리오 지금 구성이 되고 있나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하나? 네, 한두 개 남았습니다. 한두 개? 네. 언제쯤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밝히는 게 아니라 지금 특검이 그리고 저는 특검이나 국세청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는데 국세청?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12월로 가서 보면 12월 4일 비상계엄하고 계속해서 이제 12월 중에 탄핵 의결까지 막 하잖아요. 1차, 2차 안 되고 부결도 되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비상계엄 특수본이 수사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힘이 점점 빠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일보는 최대 뭐 거대 언론사잖아요. 예. 이 언론사를 상대로 김건희가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목숨 걸고라도 폐간시키겠다. 이렇게 이건 겁 없는 거 아니에요? 겁 없는 건데 네. 겁이 없는 그렇죠. 겁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지만 네. 할 만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선일보 그 다음에 네. 계엄 이후에 처음엔 비판하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일보 논조 방 씨와 그게 그 지키는 시점이 주 기자가 그 제가 녹음 보기에는 파일을 깐 예. 다음부터 아니에요? 그 즈음부터예요. 그 즈음부터여서 저는 김건희와 방 씨 간에 무슨 뭔가 큰 게 있다는 거는 계속 지금 숙제입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지금 이제 분명히 취재하고 있어요. 있는데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에서도 저는 이 부분 좀 지금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하겠죠. 근데 오늘 그걸 들어보려고 우리 또 주 기자를 모셔가지고 이제 한 꽤
그 얘기 나온 게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가 꽤 지났으니까 아니 선배님. 오늘쯤에는 이게 아니야. 아유 뉴스부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화요일 날에 아니, 공개는 그- 풀어놓고 그- 갈 줄 아니. 알았는데. 네. 네. 기사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가 된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 수사가 된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그 발언, 네. 김건희 씨 발언. 네. 이게 언론 자유에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조선일보 뭐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서 한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고 어마무시한 일이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 언론 자유를 굉장히 크게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방 씨하고 김건희가 직접 얘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중앙일보와 윤석열 간의 중간에 있었던 사람은 얼굴 박사 백재권이 있습니다. 네. 네, 둘이 사이는 안 좋았어요. 중앙일보하고 윤석열하고. 백재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 보입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과 이 방 씨와의 커넥션을 이렇게 조금 보면 김건희와의 관계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느 정도 뭐 하여튼 가야 될 지점에서는 한 10 중에서 한 7, 8 정도는 와 있나요? 네. 7, 8. 네. 특검한테 그러면 좀 뭐 보여주는 어떤 보도가 있어야 특검도 수사를 착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뒤에선 좀 일러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뭔가 이게 딱 단서가 나와야 특검도 하지 이게 또 언론사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도 상당히 아이고,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해요.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조선일보만 나오면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새 시대가 왔는데 음, 친일파 얘기를 하나만 저는 지금 해방 정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친일파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일제 제국 시대를 미화하면서 회귀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순사들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때 검사들도 그랬겠고 그때 판사들도 그랬었고 그때 재경 관료들도 그랬고 그때 관료들도 좀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세우고 그다음에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사람들 중에 검사들도 있었고 판사들도 있었는데 언론이 있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없었으면 윤석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언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를 안 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개혁을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윤석열이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옛날 저기 50 때 보면 뚜뚜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KBS 네. 특히 방송 뉴스 딱 뚜뚜하고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그렇죠. 나와서 뚜뚜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역할을 사실은 네. 조선일보가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음. 조선시 때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고도 지금 계속해서 그래요. 윤석열이가 조선일보 일면에서 거의 한동안 일면에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예. 매일 일면에 예. 거의 뚜뚜전 역할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했죠. 했죠. 근데 예. 조선일보가 이게 아젠다 세팅하고 끌고 나가면 다 따라가고 멍청한 방송들도 따라가면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서 오늘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만 하는 거죠. 왜 얘기를 이 해야지. 언론 개혁을 왜 얘기 안 하는지 그 보수 그 종편을 가지고 지금 이 여론 지형을 주무르는 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예날에는 조선일보 폐간한다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라도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매우 저는 안타깝다. 그 목소리를 김건희 씨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김건희 그 목소리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예. 자, 근데 그 발언이 그 조태용 원장의 그 문자 받은 거하고 예. 그러니까 좀 명태균 USB 그리고 김건희가 조선을 폐간시키겠다 발언 그리고 비상계엄 하루 전에 조태용한테 문자 준 거. 네. 이 세 개가 다 연결됐을 가능성. 저는 있죠? 가지고 보고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기사 쓰고 싶어요. 그렇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게 포착이 되면 기사를 써야죠. 그럼요. 그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왜 친위 쿠데타를 했는지랑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거 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왜가 지금 안 풀렸어요. 풀렸죠. 네. 뭐 규약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럼 명태균 사건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 아까 12월 2일 날 그 명태균 씨가 그 내용들을 밖으로 공개하기 민주당에 예. 하려고 하는 다음 날 이제 예. 저 비상계엄이 났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명태균 게이트, 아까 명태균 USB 이런 것들이 지금 비상계엄에 영향을 하나의 미쳤죠. 예. 영향을 줬다고 볼 네. 수 있는 거죠. 한 도화선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만해요.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길게 하는 게 다 됐어요. 아, 그래요? 1시간.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깊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얘기 오늘 없었는데. 참 재미는 있었는데, 아니, 재미는 있었는데 오늘 주기자 선배님 눈높이가 너무 깊어요. 지금 지금 너무 욕심도 많으시고 우리처럼 탐사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재밌게 가볍게 막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폐간하겠다. 이 발언은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하고 친위 쿠데타를 결행하게 됐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기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